맞벌이 중인 건호 엄마 아빠. 회사에서 집에서 바쁜 나날들을 보내는 중이지만 부부는 가끔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대화도 많이 하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며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지금은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엄마! 이거 뭐야? 건호야, 엄마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아니, 내 말 좀 들어봐줘. 몸이 피곤하다 보니 대화에 날이 서는 날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건호랑 좀 놀아줘. 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밥까지 하는데 당신은 뭐야? 나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랑 씨름하고 왔어. 스트레스 쌓여 죽겠는데 좀 쉬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부는 외롭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꾸만 멀어지는 건호 엄마 아빠. 화목했던 그때로 돌아갈 순 없는 걸까요?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바쁘고 힘이 드니까 부부간의 대화는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 짬이 나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시청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가 쉽죠. 그래도 종종 부부가 모처럼 알콩달콩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가끔 펼쳐지긴 하죠. 하지만 그때 꼭 아이가 회방을 놓습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은 것 같은 거를 자꾸 물어보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은 말을 계속 나열하죠. 왜 그러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엄마 아빠가 서로 얘기만 하지 말고 무조건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급한 대답 먼저 해주고 엄마와 아빠의 대화도 정말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지만 아이가 징징대면은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냥 부부 대화는 다음 기회로 점점 밀리죠. 그런데 이러한 부부의 패턴이 습관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면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소한 일에도 오해가 생기고 자주 다툼으로 번지죠. 예전에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잘 통하던 느낌이 오히려 이렇게까지 안 통할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되기도 하죠. 처음부터 역시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확대 해석까지도 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러한 부부관계의 문제는 직장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서 직무 성과나 만족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부부관계는 더 문제가 생기죠. 더 안타까운 점은 두 사람 모두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여유는 물론이거니와 닥쳤을 때 해결할 마음의 여유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인고 같던 우리의 부부관계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다들 이렇게 사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았어도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부부관계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기 쉬운 것 같아요. 아이에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대화를 할 때도 주의가 자꾸 분산이 되죠. 눈으로 아이를 보면서 배우자한테 말을 걸게 되기도 하고요. 집중이 잘 안 되니까 말이라는 게 의식의 필터 없이 막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아이로 인한 어떤 조급한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은 괜히 감정 상하게 할 얘기들을 주고받기가 참 쉽죠.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에 의해서 갈등이 심해질 때에는 결국엔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일쑤고요. 아이가 없었을 때는 다툼을 해도 그날 바로 대화로 해결 가능했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면은 부부가 단둘이 화해할 시간 내기가 또 쉽지가 않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몸이 10개여도 모자랄 정도로 하루가 정말 짧아요. 그러니 부부간에도 충분한 부연 설명 없이 요점만 간단히 어찌 보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게 되기가 쉽죠. 카톡 대화에 익숙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사소한 오해들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냥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예전에 초코파이 CF 노래 다들 아시죠? 근데 부부관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몸과 마음이 힘들고 지치게 되는 육아를 계속하게 되다 보면은 상대방의 별뜻 없는 말도 부정적으로 한번 꼬아서 인식되기가 쉬워요. 그런 식으로 오해가 커지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하거든요. 효율성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좀 더 근본적인 부부관계 문제의 원인을 알아볼게요. 수렵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남자는 밖에서 사냥을, 여자는 집에서 육아와 가사를 했죠. 아이를 키울 때는 섬세한 과정이 요구되지만 사냥을 할 때는 그저 동물을 잡아오기만 하면 돼요. 사냥을 잘하냐 못하냐 보다는 일단은 결과물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지 가족을 먹여 살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는 그런 과정보다는 문제 해결 중심의, 결과 중심의 생각을 자동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육아도 부부관계도 명확한 문제 해결 방안이 있는 게 아니죠. 그저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 자체에 집중하면 되는데 남자는 그게 참 안 돼요. 명절 직후에 시월드와의 만남 이후에 불편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됐어 라면서 말을 끊죠. 아내는 그냥 공감 좀 받고 싶었는데 무시를 받고 거절받는 느낌을 받으니까 고스란히 상처가 되죠. 이거는 아이에 대한 대화 패턴도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번 대화할 때는 예전에 그 얘기까지 꼭 덧붙여가지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 할 것도 2마디, 3마디, 나중에는 10마디 하게 되죠.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 때문에 더구나 감정적으로 흥분해 있는 아내를 대하기가 힘드니까 그러한 대화 상황 자체를 그저 피하려고 해요. 한 리서치 결과 남편이 가장 두려워하는 아내의 한마디는 바로 당신 나랑 잠깐 얘기 좀 해 라고 해요. 남자는 어차피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할 것이니까 자꾸 회피하게 되고 공감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은 아내는 더 쫓아오죠. 아내가 더 쫓아오니까 남편은 더 도망가고 더 도망가니까 아내는 불안하니까 더 쫓아가고 이런 악순환이 펼쳐집니다. 전형적인 회피형 남편, 추적형 아내의 유형이에요. 부부싸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아이가 태어나면서 많이 다투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전에는 싸울 일이 사실 별로 없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면 서로 이렇게 상의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서로 이제 워킹맘, 워킹데디다 보니까 밖에서 쌓인 스트레스도 많고 그래서 아이가 생기기 전보다는 많이 싸우게 되죠. 저희 부부도 육아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다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다툼이 생겼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는 편이세요? 불만을 얘기하거나 어떤 깊이 있는 대화를 하시는 편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화를 좀 식히고 대화를 해야 큰 싸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그 틈을 못 참아 할 때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아내분 입장을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피해버리니까 이거 나를 좀 무시하는 건가? 하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피형 남편, 추적형 아내라는 부부관계 패턴이 지속되다 보면은 아내는 사랑받지 못할까봐 점점 더 불안해지고 더 집착하게 돼요. 하지만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덜 추적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그렇다고 영원히 남편을 놓치거나 멀어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남편에게 심적인 압박감을 덜 주니까 효과는 더 큽니다. 남편도 할 일이 있어요. 아내의 이런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남편은 조금 덜 도망가야 돼요. 조금 덜 도망간다고 해서 꽉 잡히게 되고
숨 쉴 구멍도 없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조금 부딪힌다고 해서 우려하시는 그런 큰 후폭풍이 절대로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자꾸 도망가니까 자꾸 더 쫓아가고요. 더 도망가느라고 숨이 자꾸 차기 마련입니다. 아내나 남편과 대화를 하다가 이건 정말 싫다, 화가 난다, 이런 어떤 서로의 대화 습관 같은 게 있으실까요? 네,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있죠. 아내 말이 오는 걸 아는데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못 알아듣다고 생각하는 건지 같은 말을 또 하고 해요. 그럴 때면 사실 엄마 모습이 좀 겹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처음엔 그래 아내 말이 맞다 생각했던 것도 사실 잔소리가 되면 반발심도 생기잖아요. 그러면 잔소리 좀 그만해 이러면서 결국엔 말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내의 입장에서 정말 듣기 싫은 남편의 대화 패턴 같은 게 있으세요? 예,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고민을 털어놓거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 남처럼 그거 네가 잘못했네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떤 판사한테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너 기분이 참 나빴겠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냐 이런 공감이 필요해서 얘기한 건데 그 남편은 그렇게 해주질 못하니 이제 싸움이 되는 것 같죠. 조금 더 구체적인 대화의 팁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남자는 아내의 잔소리를 정말 싫어해요. 잔소리의 정의는 단순합니다. 하는 얘기를 또 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번 얘기한다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또 얘기하는 건데 사실 여러 번 얘기하나 한 번 얘기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오히려 남편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는 결과만을 낳죠. 그러니까 10마디 하고 싶은 거 꾹 참고 5마디만 해보세요. 이제 남편분들께도 팁을 드릴게요. 모든 아내는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내 마음을 조금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뿌리 박힌 문제 해결 관점에서 공감 위주의 관점으로 대화 패턴을 바꾸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것도 훈련을 자꾸 하다 보면은 점점 발전합니다. 아내가 문제를 해결하라고 자꾸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거는 사실 남편 자신의 생각일 수가 있어요. 아내가 어떤 사건을 얘기했다면은 그로 인한 아내의 마음을 물어보세요. 그래서 어땠어? 라고요. 아내가 마음을 좀 얘기하면은 그랬구나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렇게 아내의 마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2가지 말을 적절히 반복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내는 점점 더 구체적인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거예요. 아무런 문제 해결을 안 해줘도 아내의 마음이 풀려요. 사실 그것만큼 완벽한 문제 해결은 없습니다. 하루에 대화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둘만 대화를 하는 시간은 진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둘만의 대화는 채 1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요즘은 톡 같은 걸 많이 쓰니까 이제 낮에도 대화를 많이 잘 안 하고요. 특히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가지시기가 정말 힘드시죠? 네,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제 마음의 1순위도 이전에 남편, 저였다면 이제는 그 순위가 아이로 바뀌었고 또 이제 많은 관심이 아이에게 쏠리다 보니 실제로 시간이 난다고 해도 남편보다는 아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도 예전보다 대화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에요. 이전엔 대화로 하루 일과 얘기도 하고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아내의 대화 상대가 아이로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자신 소외감도 느껴지고 질투라고 하기는 못하지만 좀 질투 비슷한 감정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육아에 지치고 마음의 여유가 없을수록 오히려 부부만의 대화 시간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부부가 서로 대화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루틴한 일과로 정하세요. 일이든 육아든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그리고 배우자의 상황과 마음을
어떤 판단 없이 그냥 공유하세요. 초반에는 이 시간이 오히려 괜히 갈등을 유발하는 시간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그만큼 대화가 뜸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부가 성격이 반대인 것처럼 육아관 또한 반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섣불리 좁혀질 거라고 기대하기보다는 배우자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공유하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아예 없이 부부의 데이트 시간을 정하고 그걸 꼭 지키세요. 연애 때나 신혼 때 자주 가던 그런 데이트 장소를 가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러면은 예전에 감정 기억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생각도 조금씩 균형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이때만큼은 아이에 대한 대화를 좀 자제하고 부부만의 추억을 떠올리거나 아이를 다 키운 다음에 그런 미래의 꿈을 같이 공유하세요. 아이를 다 키우고 나면은 결국에는 아이는 부모를 떠나고요. 부부 관계만 남아요. 아이를 키우느라고 가장 중요한 인생의 동반자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